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그의 목적을 간파하고 있었다. 자신의 스승인 완이 연희희에게 접근하기 위해. 비록 미인 스승이 금지령을 내렸지만 기연 이 산에 오르는 것을 금지했다. 기연이 종문에서 사방에 소문을 내고 다녔기 때문이다. 스승님은 제 아내다라며. 제 아내에게 악한 마음을 품었나? 내 봉봉에 오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 풀더미가 바로 내 방이야. 사제 3회. 기연은 5년 전에 중카중잡에 의해 이 세계로 보내졌다. 차원 이동을 통해 천계 제천을 연결하는 게임을 얻었다. 만나기와 감정의 눈을 얻었다. 하지만 이내 발견했다. 수성계의 모든 술법에 독이 있다. 만약 깨진다면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존재의 자료가 된다. 그래서 그는 항상 수련의 정점에 수위를 고정시켰다. 나는 6인인 6영수령총을 본 적 있다. 6인인 6제보를 처음 본 적 있다. 그 사람은 7권 7책봉 스승형 사형 기연의 수련지 중 한 분파다. 간단히 말해 수성계의 정신병자다. 그는 술법에 독이 있다고 위협한다고 한다. 대제자 자리를 차지했지만 기초 단기도 이루지 못한다. 이거 내가 잘못했어. 저놈들. 이 세계의 위험을 전혀 모른다. 차원 이동 후 나는 각 인물의 표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물체의 주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술법들이 깨진다면 스스로 선량한 신빈으로 행동한다. 전혀 수행이 안 된다. 그 후 기연은 오늘이 별을 고르는 날임을 떠올렸다. 이거 끝장이다. 서둘러 대전으로 가. 강복록 구등을 만나자. 또 기연이군. 제갈묘가 설명한다. 스승형 사형은 그가 이 세계의 한 분파 일맥임을 모르나 어느 정도 정신장애가 있다. 이 기연 스승형이 왔네? 그리고 아래 무리들은 시찰 평가로 가짜 등급 가등을 얻었다. 각 봉봉의 진전의 천재 신입신인이 될 만한 강복록 이 각 봉봉을 소개한다. 별을 모으는 대제자.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특히 강복로인 나를 강조하여 소개했다. 무광봉주의 문화제자 관문제자. 신광종주의 성룡의 사위. 무광봉 수석대제자. 왜 그들이 박장대소하니 내가 눈에 띄는 표범인가? 상관없다. 그 사람은 광님이 우리 봉에 오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를 잡아야 한다. 이 생각을 한 강복록이 먼저 선택하겠다며 말했다. 그리고 제갈묘의 뜻은 그 사람 형님에게 먼저 칠색풍을 선택하라고 하는 게 낫다. 오래간만이다. 밖에서는 내가 다른 내 풍이 칠색풍을 괴롭힌다고 소문이 난다. 너희 자식은 일이 가벼운 게 문제야. 좋아, 기연에게 먼저 선택하게 해라. 그는 천자 최고인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여러 별들은 칠색봉에 기연 혼자만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경쟁이 많이 줄었다. 자원이 가장 풍부하다. 기연이 광림근을 노려보는 걸 보고 강복록은 마음이 찔렸다. 하지만 기연의 뇌리에 정보가 전송되는 걸 몰랐다. 광림근은 신광종에 들어왔지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는 것 같다. 기연이 이 사람을 지워버리는 걸 보고 강복록은 안도했다. 두 번째 야매 소녀는 체질이 특이하지만 흑기 노개에게 노려진 걸 두개골로 여긴다. 신광종의 문제를 일으킬까봐. 기연은 깊게 볼 수 없다. 정말 특이하다. 이 사람은 제외하면 오히려 정상적인 편이다. 하지만 의식 깊은 곳에 오후의 잔영이 잠들어 있다. 나는 주인공 템플릿을 두드려 그를 부하로 삼겠다. 그리고 작은 꿀을 버려야 한다. 이런 사람을 선택하다니. 솔직히 말해서 이 신광종은 온통 문제투성이다. 지난번 문제들을 폭로한 이후 오히려 몇 날 며칠 동안 감금당했다. 기연은 이제 어떤 문제도 폭로할 생각이 없다. 온통 문제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없다. 왜 기연은 또 모두 거부하려는 거야? 밖에서는 내가 내풍이 칠색풍을 괴롭힌다고 또 소문이 날 거야. 지금 남은 건 한 명의 소녀인데 출신이 매우 신비하다. 패널에 표시된 바로는 칠색풍의 풍주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스승님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다. 혹시 내 경쟁 상대가 아닐까? 기연이 소녀를 거부하려던 순간. 하지만 완벽한 고귀함의 강령소. 형님을 오래도록 존경해왔다.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정말인가요? 기현이 나보다 잘생겼다고. 하지만 정령수의 진정한 정체는 뒷전일 것이다. 그의 출신은 신광종이니 이런 종모는 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 하지만 한 달 전 그의 혈맥이 각성했어. 건곤진이라는 보물을 손에 넣을 기회가 생겼지. 거울 속에서는 아버지가 전사하는 걸 보았어. 어머니는 피를 뿌리며 궁전으로. 대륙이 무너졌어. 오직 작은 신광종만이 고인이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 미래의 광경이든 청기의 경고든 나는 반드시 신광종에 들어야 해. 가능하면 칠색봉이 좋겠어. 이 봉주의 출신이 신비하니까. 그 고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 봉에는 기현이라는 형이 있어. 성격에 결함이 있거나 모든 걸 무시할 거야. 그 점을 노려볼 수 있어. 천하 백성과 가족을 위해 내가 정령수에게 조금 손해보는 게 뭐가 될 수야. 기현은 어쩔 수 없이 선택했어. 어쨌든 그는 여자야. 내 최상급 아내를 뺏을 수 없어. 여러 번 내가 선택했어요. 제갈사에게 인사하고 그를 바꿔서 살게 할게요. 단방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고 표현했어. 사제여, 내 의문을 풀어줄 수 있다면? 상품의 영물 1개를 바치겠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 진짠가? 신여봉 수석이 수성계 정신병자에게 질문하러 가네. 단방을 고쳐 쓰네. 기현이 저녁에 산아래 육체투로 갈 거야. 그때 사제를 만나러 갈 거야. 우리 가자. 강복로 5호 제갈사제 정말 그에게 질문하러 가려는 거야. 맞아. 반달 전 우연히 기현과 6마리의 애완동물을 만나 단방을 논의했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 혹시 정신병자는 사고가 넓을까? 제갈사제여. 어쨌든 내가 걸고 내 주거 영물이 손해볼 거야. 그 후 강복록이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어. 그 광림근의 녀석. 구해줄게 구해줄게. 빨리 나와 함께 오광봉으로 가자. 반면 정령수는 기현을 일시적인 동문으로 여겼어. 어쨌든 내가 봉에 들어간 건 굴욕이었지. 오로지 완을 위해. 그 일이 같은 천재를 막을 고인. 사형 사부님 봉정에 계신 거야.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기현이 정신이 번쩍 들다. 스승님, 그는 정말 아름다워요. 이 단어가 스승을 묘사하는 표현인가요? 그 외에 뭐가 있나요? 체형도 스승님의 체형도 좋아요. 그럼 형님, 제가 신입으로서 스승님을 뵐 수 있나요? 스승님을 뵐 수 없습니다. 산정에 금지가 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원단에 오르지 않으면 그를 만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생이 충격에 빠졌다. 천재라 해도 원단에 오르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스승님, 왜 원단에 오르는 조건을 이렇게 엄격하게 정하셨나요? 내 아내 혹시 나를 만나기 두려워하는 건 아니겠지? 동생은 이제야 소문을 떠올렸다. 기현을 본 후 한숨도 쉬지 않고 봉정에 머물러 다시 산을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녀석은 대체 어떤 천조를 범한 걸까? 기현이 집을 가리키자 동생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집과 나무판이 있다는 말을 했다. 스스로 방을 지을 생각으로 영숙을 원지에 박아두었다. 너 타마오, 우리 당당하게 적선으로 가자. 스스로 방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지프로 만든 작은 방을 지을 것인가? 차분해 차분해. 이 녀석은 좀 이상하지만 내 목적은 그 영웅을 찾는 것뿐이야. 동생은 강제로 영역으로 초가집을 고정시켰다. 그 녀석과 관계를 맺어보려다. 거칠애는 해야 하니까. 기현이 정사각형의 여성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형님,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현대의 수성계는 더 이상 분노에 차 있지 않다. 오락업이 매우 풍부하다. 도박과 기루, 무선검은 물론이고 이런 게임도 있다. 하지만 기현의 것은 좀 특이해 보여. 제기랄, 나는 오후 내내 건축에 바빴는데 너는 분명히 수련을 하지만 수련을 안 하네. 동생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어. 나는 바로 먹음의 일파를 수련하고 있는 거야. 내가 먹는 것을 찾아야 수련할 수 있어. 그거 정말 믿어. 7권의 봉인된 술법을 형님 저에게 전수해 주실 수 있나요? 기현은 즉시 7권의 봉인된 술법은 수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왜, 혹시 그 안에 비밀이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빨리 단서를 찾다니? 그 술법에 독이 있으니까. 정말 먹음에 극에 달한 술법에 독이 있을 리가 있나? 형님, 저는 상관없어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노 트랜즈레이션 트랜슬리터레이션 육아 모자 기현 수수일투. 이 법결은 제가 수정한 거예요. 단위 수정이 완전히 끝나면 완전한 버전을 드릴게요. 뭐야? 법결을 수정하려면 최소한 원본 단위로 시작해야지. 수식까지 해야 자격이 생기지. 하지만 형님 함부로 수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신마에 빠질 수 있어요. 기현은 천천히 돌아왔어요. 마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다 해결된 줄 아세요. 이 자식 진짜 문제가 있어. 그것도 큰 문제. 영수를 결정하기 전에 7색의 법결이 어떤지 먼저 확인해보자. 그게 그가 수정한 후 진위를 알 수 있을까? 7색 연화절. 평범한 응급 마법이야? 이 부분은 그가 수정한 거야. 보기엔 그럴싸해. 하지만 어쨌든 그가 혼동하게 만들면 안 돼. 내용을 아야 언니에게 검토를 받아야 해. 선녀는 상상도 못했어요. 시공을 초월한 수련 친구가 다시 접속했어요. 이건 두 사람이 연락이 끊긴 지 180일째예요. 방금 전이에요. 기현은 여왕님을 통해 게임 세계에 접속했어요. 자신의 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으로 숨겨진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그 여왕님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무한히 몬스터를 잡을 수 있어요. 현실의 수련도 높일 수 있어요. 5만 레벨의 보스도 나를 보면 도망가요? 4대 금지 중 하나인 선환경을 곧 클리어할 거예요. 지금의 내가 현실로 돌아간다면? 종주님 한 방에 베는 건 일도 아니겠어요. 다음은 그 보스광인 필기예요. 낮에는 여우꼬리 필기. 밤에는 여우 요괴로 변해 매혹당한 사람을 습격해요. 야습 방식이 잔혹하고 무섭죠. 내게도 오프라인 상태에서 구덩이를 파서 스스로를 묻어야 해요. 오늘이 내 운명이다. 해에 아직도 도망칠 수 있다고. 이 자식도 내 뒤를 노리려는 거 아냐. 난 광인 필기 항상 이 패턴이잖아. 하지만 날카로운 필기 끝이 부딪혀 구부러졌어요. 내가 미리 대비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 복종할래. 기현은 천천히 안쪽에 걸친 철포 바지를 걷어올렸어요. 그 순간 선왕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축하합니다. 플레이어가 선환경 던전을 클리어했습니다. 보상 천도 조각. 보상 20필 한 자루. 천도 조각 획득. 기현은 자신이 환웅경을 소유한 주인이라고 느꼈다. 이 신필은 규칙의 힘으로 응집되었다. 환웅경의 규칙을 써보는 건 어떨까? 장애물 없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규칙을 적어보자. 효과가 즉시 적용되었다. 이제 제갈묘를 만나러 가볼 시간이다. 그리고 내 소중한 도끼를 한번 휘둘러볼까? 기현은 비록 미쳐있지만 문파의 명실상부한 지원자다. 그래서 많은 수련자들이 영수 키우기에 열중했다. 특히 그 여선사들. 야 사제야, 내 이 작은 영수가 정말 사나워 보이네? 아마 몇백만 년만 지나면 영질영질을 깨칠 거야. 노구야 말 못하면 닥쳐. 그나저나 형님. 내 그 도끼 언제 영질을 깨우칠 거야? 길면 1년. 짧으면 매우 짧지.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 녀석도 미쳐버렸네? 근처에서 부하가 제갈묘에게 경고했다. 도련님 저 녀석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저렇게 미쳐서 어떻게 단약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닥쳐라. 너희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하냐. 그 후 분위기가 돌변했다. 제갈묘는 기현에게 싱글벙글 웃으며 고치려던 단약을 보여주었다. 기현은 단약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즉시 양원단이라는 숨겨진 정보를 알아차렸다. 그 안에 있는 주황을 여진으로 바꾸면? 양곡을 소파화로 바꾸면? 효과가 50 증가할 거야. 단독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120 감소할 거야. 도련님 저 녀석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녀석은 단약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제갈묘는 기현의 조언을 수화하고 있었다. 동시에 약속한 보조 기물도 꺼내주었다. 이거야 자금옥주 팔품주기 영물이야. 주기 영물은 여러 등급으로 나뉘지. 고급 영물을 사용해 주기를 만들면 효과가 더 좋아. 잠재력도 더 커져. 자금옥주는 등급이 좀 낮아. 사제님 급하지 않다면 자금옥주와 함께 더 모아 더 고급 주기 영물로 교환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하며 제갈묘가 감동에 휩싸였다. 사제님 스승님께 죄를 지으신 건 아니시죠? 중품 영물은 말할 것도 없고 상품 영물도 있을 거야. 아마 이미 접속했을 거야. 알고 보면 신광종 종주도
내 스승을 매우 두려워해. 어쨌든 연희희는 신조의 존재니까. 강한 존재. 그 수준의 강자. 손가락 사이로 떨어지는 것조차 큰 보물이야. 하지만 내가 여기저기 떠들어대서 그를 화나게 했어. 자원이 끊기고 말이야. 그는 또 그 말을 할 거야. 너희들은 연희희를 두려워해. 나는 안 무서워. 내가 이미 그가 내 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스승의 제자는 신중하게 말해야 해. 제갈묘는 연루될까봐 두려워. 서둘러 도망쳐. 대적은 멈추지 않고 신효봉으로 돌아갔어. 기현이 고친 단약을 실험해. 그 스승의 제자가 너를 보러 왔어. 장관 기현도 칠색봉으로 돌아갔어. 보배 단도를 벌여. 게임할 시간도 되었어. 기묘가 게임에 접속했네. 무슨 일이야? 그가 실제로 접속했어. 기현이 충격적인 발견을 했어. 게임 속 여친이 실제로 접속했어. 전이하기 전에 게임을 얻었을 때 기현은 이 물건이 모충, 기이한 전자제품이라고 생각했어. 게임 지도는 아직 해금되지 않았어. 하지만 어검에는 친구가 생겼어. 진곤승상이나 수령 같은 말. 이 여자는 말투가 이상해. 게다가 그녀가 큰 재산을 물려받을 것 같아. 복도에서 조금 귀여워. 아쉽게도 전이후 그는 사라졌어. 생각지도 않게 지금 그가 접속했어. 흥분한 마음과 떨리는 손으로 두 글자를 쳤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통신 반대편에? 남건국은 지금 안개로 가득해. 비풍의 수묵이 네 배로 번져서 나가. 차가우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옆에 있던 작업복 소녀들이 머리를 숙이며 물러났어. 절세 미녀 여왕은 절로 쓴웃음을 지었어. 곁에 시녀들마저 믿기 어려워. 여왕이 되기는 정말 창피해. 아버지 황제가 허락한 후 7살에 즉위했어. 왕위를 계승한 듯하지만 사실 고독한 사람. 요족이 적국을 침략하다. 현재 권신 사마정에게 도움을 받다. 북한 왕궁과 결탁하다. 유일한 의지였던 감정을 크게 다치게 하다. 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하다. 호패를 벗고 마치 흠이 없는 듯. 윤옥 금붕어의 눈은 친근하다. 정말 피곤하다. 하지만 탁자 위에 한 줄기 붉은 빛이 그를 놀라게 하다. 맑은 옥의 보물. 맑은 옥의 전설에 따르면 천생연분. 시간을 초월해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다. 한 년 전. 왕실 보물고에서 손을 대어 가져오다. 예상치 못한. 정말 재미있는 남자를 알게 되다. 그 사람은 말투가 이상하지만 들어본 적 없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다. 하지만 마음껏 속마음을 털어놓게 하다. 잠시나마 행복해지다. 반년 동안 연락하지 않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계속 몬스터를 잡는다고 하더라. 원래 그는 자유로운 요괴 사냥꾼이었구나. 그대가 말한 곳은 위험하지 않나요? 기현은 돌아올 뿐 그냥 과일 베는 것뿐. 어떤 괴물도 놀라운 패키지. 같이 갈래. 금붕어는 잠시나마 동요하다. 이후 시선이 흐려지다. 지금 집 일이 있어 편하지 않다. 아름다운 여인은 다시 한숨 쉬며 지금 어디에 있냐고. 하지만 듣고 보니 기현은 선영경에서 반년을 보냈다. 지금 의광경을 향해 몬스터를 잡으러 가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건 사대금화가 아니잖아. 망월대륙은 광활의 그 끝을 알 수 없다. 인족과 요족의 세력이 대립하다. 하지만 두 종족 위에 더 두려운 존재가 있다. 사진 1절. 황제급이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도 살아나올 수 없다. 선영경은 남쪽에서 수백 리 떨어진 곳. 무상강자의 진영이 변한 곳. 그는 분명 농담하는 거야. 기현이 이제 필요 없다며 말하다. 선영경의 요물을 모두 처리했다. 증기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증기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기현아, 제대로 말해줄 수 있니? 역대 천재. 모두 살아서 나올 수 없었다. 환우경을 뚫고 나갈 수 없었다. 무상왕자도 할 수 없었다. 비록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여왕은 그의 팔자가 매우 강하다고 단정했다. 비록 무상강자라도 환우경의 관문에서 가벼운 상처를 입거나 심하면 죽거나 내 수위가 대체 얼마냐? 혹시 황제인가? 기현은 수성계의 이 기준을 모른다. 단지 자신의 레벨이 80이라고만 말했다. 이번엔 격려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기현의 말버릇을 고려하면 격려가 다시 한번 떠보았다.
거기에서 내게 깊은 인상을 남긴 괴물이 있니? 아, 바로 그놈이지. 내 뒤에 숨어서 기습하는 미친비야. 그놈 때문에 매번 로그아웃할 때마다 스스로를 묻어버려야 해. 미친비는 왕자보다 훨씬 강한 보스야. 네가 말한 그 70대. 너의 80대. 증기러의 창백한 얼굴에는 샥만 남아있었다. 기현이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사다리를 메고 직접 들어갈게. 잠시만 남은 괴물들에게 명령해. 옥관에 도착했기 때문에 기현은 통신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증기러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환우경과 의광경은 1000리가 넘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갔지? 기현, 넌 대체 누구냐? 복만점 아는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남방전사 치킨전쟁 상족도 참전했다. 3일 후 남풍국의 태자가 황도에 온다. 남풍국의 태사는 진이와 약속한 전투를 한다. 진이가 졌다. 나는 그 500파운드 태자에게 시집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정의가 심하게 다쳤다. 전혀 대항할 수 없다. 지금 오직 기현만이. 네가 말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길 바란다. 누구든 환우경과 관련된 기록을 모두 마을장에게 가져와라. 구출하려면 정의를 치료해야 한다. 전설에 따르면 환우경 안에는 1000개의 영추가 무수히 있다. 증기러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바로 이 술꽃이었지. 9가지 이양을 발산한다. 황약의 정을 불리다. 만약 복용하면 부상도 모두 사라진다. 심지어 황실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다리를 메고 금제를 깨뜨릴 수 있다. 게다가 공격당하지도 않는다. 어쨌든 좀 지나치다. 하지만 경련은 결국 믿기로 했다. 즉시 궁을 나간다. 선왕경은 옷을 입은 거울로 사람을 보냈다. 안에 강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면 지금 의광경 안의 기현은 이 게임의 소몬스터 디자인이 참 창의적이다. 화려한 옷이 마치 영혼처럼 유영한다. 의관요가 사방에서 거룡. 기현은 그들이 자신의 몸에 감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달리는 것도 매우 멋지게 한다. 너무 많아서 어떻게 싸워? 따라오지 않은 거 아냐. 그들은 선왕경의 요괴와 달리 무작정 돌진만 하지 않는다. 조직적이고 진영을 갖추고 있다. 다음에 접속할 때는 방법을 써야겠다. 그리고 익숙하게 구덩이를 파서 자신을 묻었다. 천랑에게 더 많은 흙을 덮으라고 투덜거렸다. 동시에 남정국의 영상부 정비는 증기보다 성숙한. 전체적으로 사정은 음질이 명확하다. 하인. 조련은 그에게 여왕의 모든 행동을 보고했다. 선왕경의 관점에서 그는 희망을 이 허무한 것들에 맡길 수밖에 없다. 진부인은 숨을 헐떡였다. 10일 후에 약속된 전투를 어떻게 대응할지 보라. 다음은 북한왕궁의 협력자를 연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변방에 청계상장도 있다. 하지만 다음에 그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왕을 몰래 따라가서 보라고 몇 사람을 보냈다. 비록 선녀와는 멀어져도 남자는 그가 수련한 냄새를 가득 맡았다. 악취는 시스템을 통해 그의 숨겨진 동기를 감지했다. 기현은 장령수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천하를 압도하는 힘을 원한다. 재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 본 기현은 그에게 몇 가지 호감을 더했다. 선녀도 마찬가지로 혐오하는 표정의 형님, 내가 정말 이상해. 내가 밤에 덜 보라고 권해. 뭐 봐. 나는 게임을 하고 밤을 샜을 뿐인데 인정하지도 않는다. 게임을 하는 게 정신까지 소모되냐. 알고 보니 저축이 없어서 그런 거였어. 게임에서 미친 듯이 던전을 돌다 보니 그래. 하지만 문파의 법술은 모두 독이 있어 배울 수 없어. 아, 방금 시스템이 그가 많은 법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사제님 제발 도와주세요. 사제님은 평범하지 않아 보여요. 품급과 관계없이 법술이 더 있나요? 한 권 빌려주면 얼마예요? 100여 권. 그렇게 많으면 국물로 끓여 먹으려고. 대체 뭐 하려고? 기연표라는 법칙을 창조하려는 거야. 설명해도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나중에 사제님이 수련에 성공하면 반드시 그 법술을 따라할 거야. 강릉수는 잠시 말문이 막혀 자신을 바라보았다. 아마 지금 한 손으로 저 녀석을 발라버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칠색봉에는 우리 둘뿐이니까 도와줘야 해. 게다가 원일이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유일한 제자로 삼았어.
그가 그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걸 보여줘. 빌려줄게. 하지만 사제님 매일 게임에 빠지지 마세요. 게임도 수련의 일종이라는 걸 이해 못하시나? 정말 100만 금을 주더라. 후한 사제님의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아. 지살마원작 진절 삼원궁. 이름들이 모두 화려하고 멋져. 법작은 초중 고의 세 품급으로 나뉘는 걸 알아야 해. 온라인에서는 어제로 불려. 현적, 천적. 품급이 높을수록 수련하기 어려워져. 하지만 그에 따라 위력과 잠재력도 높아져. 이 법술들은 비록 흔하긴 하지만 기현은 숨겨진 정보를 볼 수 있는 재능이 있어. 하지만 계속 발휘하고 있어. 백가의 법술을 섞은 후 기현이 한 가지 법술의 초형을 천천히 드러냈다. 시스템은 그 법술이 결함이 많다고 평가했지만 기억이 혼란스러워질 확률이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잊지 않았다는 거야. 마지막까지 수련해. 어떤 존재의 자료가 되는 걸 피할 거야. 기억이 혼란스러워질지라도 수련계의 정신병자로서 당연한 일이지. 기현경이라고 부르자. 아쉽게도 수련의 정점에 오를 수만 있어. 큰 고객의 말을 들어야 해. 트랜슬리터레이션 제용축백은 죄인도 조지경 학권. 트랜슬리터레이션 뮤르지엄이 저오변 이하트옥요. 트랜슬리터레이션 환은 지엄지 인제옥 헨지. 트랜슬리터레이션 두러트 자이오연 유아이메르. 트랜슬리터레이션 지엄요 저리연대인 요음대 치아지. 트랜슬리터레이션 저우 자이 제용요 제염 제안이한 융조 두리온 효컵. 트랜슬리터레이션 홍요 티엄 체커 후 비고 환은 자이용리 바이엄묘 동종. 트랜슬리터레이션 요왕 하이언초 일셀 일설 괴이지. 트랜슬리터레이션 자이오연 아니 메레이 저우 갱갱사트 관 요지마. 트랜슬리터레이션에 메레이 비제오 도지 조근행 챙통 묘조. 트랜슬리터레이션 해뇨 지엄요 이줄 반 자이오연 메레이 끈 행언용. 트랜슬리터레이션 리드 저돌배 지어트 듀오지 지지요. 트랜슬리터레이션 앵마용수도 일람 멀지. 트랜슬리터레이션 아이어리옥 쥐그정 사대 지엄지 제오지어. 트랜슬리터레이션 콰이 뉴오돌상 두리오네이. 트랜슬리터레이션 왕 이아톡 해마이언 모생데이. 트랜슬리터레이션 환웅경 네이어이 생왕. 트랜슬리터레이션 귀친 여 자이오연 메레잇 끈 지어 지어리아. 트랜슬리터레이션 종맨베 지어트 디오지변 카터욕포 콘쟁. 트랜슬리터레이션 연챔박 유아이 요소 두리온변 도기 베이바오. 트랜슬리터레이션 해뇨 갱갱 영곡소엠 두리온 위 둘기 지기요. 트랜슬리터레이션 요직 키시어 환웅경. 트랜슬리터레이션 옹겸 갱저 두리온 지부 너에지 네이닐 레트 니오돌 지부. 트랜슬리터레이션 해요지 부영교 수상 두리온 뒤어트뇰 영곡네이. 트랜슬리터레이션 저우 지어트 제용아이 건 행치메댕 페일에 일더운 고소. 트랜슬리터레이션 영인 갬괴이 지케잉 여미 머앵컨. 트랜슬리터레이션 상찬 환웅경 쥐그 괴인치. 트랜슬리터레이션 저우 지어트둘 파이언 웨인베 지어트보 디오지. 트랜슬리터레이션 개지 한에이 바이옥 두리언변 모정대일년. 트랜슬리터레이션 나 호초 융조. 트랜슬리터레이션 갱저 두리온 모발 공포 더 제용요 제입. 트랜슬리터레이션 경비오 저돌배 지오 디오지. 트랜슬리터레이션 댕 아이어 옹지 더 지지오 엿. 트랜슬리터레이션 낸도 시요진 디오지. 트랜슬리터레이션 페이고 저우룡 디. 트랜슬리터레이션 하요 무루 행정조 예 바이버크로. 트랜슬리터레이션 섬겐 인바이. 트랜슬리터레이션 파이아 성상 더 티엄지어 아이설총. 트랜슬리터레이션 조 귀 저디 가 여커스 교푸여. 트랜슬리터레이션 해 요그 쥐그 영대오 공포 더 하양소. 트랜슬리터레이션 디오지 여 모돌리신. 트랜슬리터레이션 간 요왕 여 상지부 디영령. 트랜슬리터레이션 파이아프 세네이 미연 와이영. 트랜슬리터레이션 파이아 볼리오 제체 디영호. 트랜슬리터레이션 모 열리 멜대 정 신종 자이오연. 트랜슬리터레이션 부초 2위. 트랜슬리터레이션 중 인설리 귀용 터욕포 콘쟁. 트랜슬리터레이션 제안이안 중 더요소 두리언 모 자이언 정령. 트랜슬리터레이션 근 네이 OEWI. 트랜슬리터레이션 두리언변 파이언 자이언 지어트주 정지WI 모 바이 더영. 만년 세월 동안 아무도 침입하지 않아. 다른 영역의 외곽과는 달리 이미 강자들이 다 채취해버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23개의 왕품 농약을 밟았다. 정의 일생을 탄식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10개의 농약도 채먹지 못했어. 하지만 반전을 원한다면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해. 우리 더 깊이 들어가자. 전설의 황품 영약을 채취해야 해.
특히 주하기로. 오직 그만이 정의를 치료할 수 있어. 심지어 그를 더 발전시킬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정말 기현을 보고 싶어. 반년 동안 머무른 곳. 아, 맞다. 그가 이곳을 보스방이라고 불렀던 걸 기억해. 동시에 신광종 수행당 기현의 등장. 순간적으로 큰 소동을 일으켰다. 자색포의 진전이라는 자가 여기 와서 대강의를 듣다니? 잘 봐, 이건 평범한 자색포가 아니야. 일봉 수석이야. 하지만 이런 대강의는 우리 외문과 자배만이 올 수 있는 거야. 수선한 자라면 누구나 아는 거야. 종문은 진전 내문 외문 자배로 나뉘어 있어. 내문 외문 자배. 자배의 신분은 가장 낮아. 수련하면서도 더러운 일고된 일을 해야 해. 내문은 외문보다 조금 높지. 보통 실성만 있다면? 진전은 바로 어떤 장로의 제자야. 하지만 일봉 수석은 더욱 특별해. 진전 중에 진전이라고 할 수 있어. 장로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 특히 이 기현. 칠색풍 연희에게 화나게 했다고. 서풍 주기의 선녀? 밤새 산에 올라갔다고. 풍주님의 형님에게 건드렸다니 용기가 대단하네. 너무 잘생겨서 좋아. 잘생긴 남자는 어디를 가도 고민이 많아. 바로 그 순간. 강의하는 사람이 늦게 도착한 사람을 노려보았다. 뭐 자의 진전뿐만 아니라 칠색풍의 수석이래. 그가 왜 왔지? 혹시 내 강의가 너무 잘해서. 노홍이 어떻게 그를 눌러버릴지 보라. 스승님의 아내를 환하게 해산에 오르게 했기 때문이네. 기현은 어디를 가도 가장 강렬한 존재다. 그리고 서법을 완성하기 위해 기현이 강의실에서 처음으로 강의한다.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진다. 자포수석은 여전히 연약한 제자다. 노홍의 강의가 언제 이렇게 인기 있게 되었는가? 오늘은 이 녀석을 반드시 눌러버려야 한다. 오늘은 이 노인이 도우기를 가르쳐주겠다. 기공 위에는 도우기가 있다. 하지만 도우기 영물은 등급이 있다. 기현도 진지하게 듣고 있다. 그는 듣는 걸 좋아하니까 양을 늘려주자. 도우기는 벌식품, 영품, 지맥품, 천품으로 나뉘어 있다. 하품 도우기 영물은 반품 도우기를 이룬다. 노홍처럼 평생을 허송세월한 자처럼. 아쉽다, 아쉽다. 이와 같이 중품 상품은 영품 지맥품에 해당하고 더 높으면 선품 도우기를 이룬다. 그리고 만약 선품 도우기를 진정한 선인이 될 수 있다. 모두 숨을 헐떡이며 정말인가? 오늘 강의가 왜 이렇게 심오한가? 기현은 말 없이 7권의 책에 이미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선생님. 선도주기 선정주기가 최고의 주기주기인가요? 이 녀석을 속이지 못했군. 선도주기 위에 전설의 천도주기가 있다. 그쪽이 가장 강하다. 선생님, 천도주기는 무엇인가요? 대담하게도 노인이 만약 안다면? 장로도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직책에 대해 생각하다. 모두에게 묻는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기 주기릉묘는 무엇인가? 성진의 눈물인가 지존의 뼈인가? 기현은 말한다. 천도도욱이라면 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내 말대로다. 기현이 갑자기 미친 듯이 이해했다. 원래 그래.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노인이 일부러 고상하게 굴었다. 이해했으면 좋겠다. 절대 더 묻지 마라.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기현이 급히 실례한다. 영감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돌아가서 서둘러 기록해라. 하지만 즉시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것 같아. 천도 주조에 필요한 물건에 대한 소문이 천도에서 떨어진 수소 한 줄기. 그건 천맥의 기라고. 수련자가 한 줄기라도 얻으면 무상한 인연이 되죠. 기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떻게 천도를 자신의 주조 영물로 만들 수 있을까? 잠깐 게임에서 얻은 천도 조각. 게임에서 매번 캐릭터 강화할 때마다 피드백이 오죠. 현실이 점점 뒤집히죠. 조각도 현실에서 쓸 수 있을지 몰라요. 기현이 다시 게임하러 방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영조 형님, 당신은 수련도 안 하시면서 수련이 뭐가 중요해? 게임으로 강해지는 게 더 낫지. 좌표 활성화, 의관 정제. 게임 로그인 신석으로 게임 공간 전환. 기현이 전번 로그아웃한 곳에서 기어 나왔다. 채팅창에서 기현은 경력이 환우경에 있다는 걸 알았다. 즉시 연결 유지하지. 이 중요한 몬스터가 정말 많고 강하더라고.
게다가 무리지어 다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 단독으로 행동하는 파티를 찾아야 해. 다행히도 30레벨마다 주 기술 하나씩 얻죠. 앞으로 나아가 10레벨마다 찍은 보조 기술이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신형을 숨길 수도 있어요. 세상에 여기가 본거점이었어. 나무마다 화려한 드레스들이 걸려있네? 다양한 스타일의 드레스와 함께 이 의관 요괴의 취향이 내 마음에 들어. 여왕은 상상도 못할 거야. 환우경 던전이 기현에게 클리어됐어. 더 상상하기 어려운 건 그가 직접 규칙을 바꿨다는 거야. 그냥 사다리 하나만 메고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 다음 던전에서는 기현은 정말 큰 문제를 만나지. 이 의관 경내를 하는 소몬스터가 정말 많고 무리지어 다녀. 게다가 5색깔의 푸푸들이 나무에 아무렇게나 걸려있어 정숙한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쉽게도 여기가 너무 많네. 다른 곳으로 가야 해. 드디어 이지한지까지 이어진 강가를 찾았어. 좋아. 먼저 빨래하는 의관 요괴 몇 마리부터 처리하자. 요괴들 덤벼라. 거대한 철검이 순식간에 작은 괴물을 박살냈다. 생각이 맞다. 먼저 레벨을 올리고 나서 사냥하자. 숲속의 총들. 정엄 결계를 설치한 거 아니었나? 왜 저렇게 많은 의관 요괴가 나에게 달려드는 거지? 안 되겠다. 설마 그들이 시야를 공유할 수 있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큰일이다. 금녀는 이 금지 구역들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것 같다. 차라리 그에게 먼저 물어보자. 동시에 금녀 일행은 이미 남건궁으로 돌아갔다. 기현 덕분이다. 구하기로를 정의에게 넘겨주었다. 상처뿐만 아니라 왕자의 경지에 오를 수도 있다. 이때 링롱옥계로부터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 기현이 의관경에서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다행히 그 녀석은 일단 도망쳤다. 모양새로 봐서는 의관진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안은 너무 위험하다. 과연 그를 지원해야 할까? 그리고 전체 남건. 의관진에 대한 기록은 몇 장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문원각 수석도 무력하다. 오직 노공작이 젊은 시절에 의관진의 변두리에 가본 적이 있다. 하지만 우공에 따른 재깁이다. 당시에 폐하의 모우와 원한을 맺었다. 궁중에서 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폐하를 미워하고 있다. 폐하께서 책을 구하러 가시면 반드시 방해받을 것이다. 금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재원을 위해 내가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후반야에야 그는 책을 안고 떠났다. 우공부 통령이 노발대발하며 우공은 정말 지나치다라며 말했다. 폐하는 존귀하시다. 그런데도 그의 말을 듣는다니. 희귀비 귀림에게 몇 시간이나 시간을 주었다. 반면 금녀는 만족해했다. 적어도 기현이 필요한 자료를 얻었다. 하지만 책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의관경에는 시집가는 의관만 있다. 하지만 기현은 그곳에 더 많은 종류가 있다고 말했다. 정말 이상하다. 우선 중요한 정보를 그에게 전송하자. 이로 인해 기현은 의관유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임시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금녀의 말로는 밤이 되면 이 연결은 끊긴다고 한다. 아쉽게도 지금은 대낮이야. 아니라면 몬스터를 사냥할 수 있었을 텐데. 말해서 이 태양이 참 둥글다. 금단과 같아. 그리고 금원은 정말 친절해. 위험 지역을 표시해줬어. 정확한 위치까지. 안 돼. 며칠 전에 말했던 그 문제 대체 뭐였을까? 이 여자 친구 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그는 현실에서의 내 정체를 묻는 걸까? 금어의 마음은 토끼처럼 뛰어다녀. 계속 말하지 않았는데 화낼까? 금어는 결국 숨기지 않기로 했어.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하네. 내 캐릭터가 이렇게 강하다니 황제였어. 어떻게 신청했어? 그리고 내 임무는 뭐야? 금어는 이미 기현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 그가 말한 임무. 아마 내가 만난 어려움에 대해 묻는 거겠지? 지금 남건 국내. 외왕과 내란 권신들이 황제의 자리를 노리고 있어. 외적의 침입. 그리고 요수들이 성을 공격하고 있어 상황은 나빠. 아, 알겠어. 이 애는 지금 스토리 진행이 막힌 거야. NPC에게 당했어. 안심해. 내가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60대 남자에게 애정을 받는데 나는 문파에서 6개의 칼을 들고 있어. 절세밀인 스승님까지 화나게 했어.
꽃처럼 아름다운 사제도 외면했어. 하지만 최근 기현은 칼이 변하는 걸 느꼈어.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 이 철근이 머리를 길러야 해. 린지처럼 될 때까지. 이 칼을 들고 문주처럼 될 수 있을까? 집법당 일행이 거리에 소란을 일으켰어. 뒤에 단가에 누워있는 형님 정강아. 몇몇 사람이 기현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 충분히 예의를 차렸어. 사람들의 추측을 들어보면 틀림없이 흑산문에 맞아들 소행이겠지. 이 사람들은 신혼부인만 골라서 시댁을 몰살시켜. 아쉽게도 정형님이 산을 내려가서 체포하려 했어. 모양새로 봐서는 원한을 품고 죽었나 봐. 이 기현의 얼굴이 변하는 걸 보고 대상국에는 새 대종문이 있다. 우리 신광종, 세기 현부산 마옥문. 웃긴 건 가장 건드리기 어려운 건 3종 아래의 흑산종. 비록 실력은 3종보다 못하지만 흑산종주는 흑계라는 의보를 인정했다. 그 늙은 요괴는 신인산요. 원한은 반드시 갚는다. 정말 끈질기다. 그래서 그 자제들은 더욱 거만해진다. 게다가 반월 후에 제외대회. 흑산종도 참가할 거다. 그때 우리 신광종은 완전히 망신당할 거다. 기현이 무관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혀를 찼다. 그나마 그는 일봉수석 송문이다. 이 일을 당하고 이보는 별 6개 요리칼도 있다. 쉿 그가 듣지 못하게. 너희들 기현이 항상 연기경에 막혀 있다는 거 잊었어. 게임 시간이 되자 금녀를 위해 유능한 여장군들을 키우기 위해 기현이 특별히 그에게 몇 장의 그림을 그려줬어 봤어. 부하들에게 매일 꾸준히 운동하라고 해. 팔굽혀펴기 복근운동 번갈아 가며. 금녀는 여전히 무표정. 현원경 안에서 이런 이상한 동작을 실력을 높일 수 있을까? 기현이 말한 비트가루를 생각하면 나를 속이지 않았다. 정말 이건 모충 무상술법일까? 동시에 기현은 현원경의 부본에 규칙을 적었다. 팔굽혀펴기 복근운동. 거꾸로 서고 머리를 감으면 수련자의 수양이 증가한다. 금빛이 번뜩이며 즉각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규칙의 반동이 수양을 높이는 동시에 부작용이 있다. 탈모는 왜? 부본의 규칙을 바꾸는 건 모두 자신의 인식을 바탕으로 바꾼다. 어쩔 수 없어 주의해줘. 많이 하면 탈모가 온다고 알려줘. 의관은 게임 부본에 조용히 접속했다. 주변에 요괴가 없어 기현이 몰래 접속했다. 과연 밤이 되자 의관유의 감각은 많이 약해진다. 등급이 약간 낮은 배꼽티를 골랐다. 기현이 바로 나섰다. 복대를 단숨에 찢었다. 다른 작은 요괴들은 나무에 매달려 반응이 없었다. 기현은 그대로 따라하며 검도 갑옷말 기름 양말을 조사했다. 마지막에야 주변의 의관 요괴들이 눈치챘다. 하지만 밤에 그들은 눈썹에 앉은 파리처럼 별 차이가 없었다. 사냥할 때 흥분할 때 경험치가 계속 쌓였다. 아 이게 게임하는 느낌이야. 다 깨어났나. 협력도 조직도 없이 이 할아버지를 이길 수 있나. 한 그릇을 채웠다. 기현은 마침내 지쳤다. 괜찮네 84레벨까지 올랐어. 반달 안에 의관정 정복해보자. 허전하네. 게임을 종료했다. 다시 제자에게 달국을 끓여달라고 해몸 보충해야지. 동시에 월망대륙 왕궁의 서재에서 선왕경이 가져온 황약으로 정의가 상처를 치유했다. 실력도 한 단계 더 성장했다. 금어는 마음이 가득했다. 6일 후 남풍국과의 전투를 언급하며 정의는 자신 있나? 예상외로 정의는 망설이며 사마정은 어제 남풍국에 큰 약을 선물했다. 바로 세상에서 보기 드문 혼원소열단이었다. 왔어. 천명형이 업데이트했다. 수양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 금어 일행은 선왕에서 미친 듯이 푸시업했다. 이제야 기현의 그림이 정말이라는 걸 알았다. 방금 금어는 남풍국사가 혼원소열단을 얻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원래 왕기 후기였다. 뇌를 최고 경지에 다다랐다. 마치 머리 흔들며 서 있는 용처럼. 이번에 큰 약을 먹으면 반복 일생에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정의는 절대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진일은 선왕경이 가져온 단약을 정제하는데 최소 3년이 걸린다. 패할 시간이 없다.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진일을 빠르게 성장시켜라. 하지만 호랑이 늑대 같은 위험한 약을
진일이 위험을 감수해 먹게 할 수는 없다. 기현이 전에 나에게 말했어 가자고. 즉시 출발하자. 목표는 천왕경. 동시에 기현은 신광종 종주대전에 도착했다. 고목진군이 자신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처녀 대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반달 전 기현이 알아차렸다. 이 종주는 사실 마문에서 보낸 잠복자였다. 시스템에 따르면 그가 어릴 때 마문이 한 장로가 몰래 신광종에 넣었다. 하인에서 진정까지 일권했다. 하지만 정작 마문이 그를 시키려는 게 무엇인지 몰랐다. 고목이 그 장로를 연락할 때마다 상대방은 항상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미루었다. 뭐를 기다리라는 거야? 다시 기다리면 내가 종주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세월은 흐른다. 그는 정말 잠복자에서 신광종 종주가 되었다. 이제야 종주 노릇도 나쁘지 않다고 느꼈다. 마문 장로가 드디어 연락했을 때 고목진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마도로 돌아가 소소망이 본존을 선동하려 했다. 상대방이 분노에 피를 토하게 했다. 결론적으로 기현은 알아차렸다. 고목은 신광종을 배신한 적이 없다. 지난번 그의 정체를 폭로했을 때 내가 감금당한 걸로 서로 끝냈다. 고목의 말로는 이번 주기 대회 7대 종문이 모두 진전을 파견할 것이다. 일품 주기리목 황화과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주봉 수석들은 이미 주기를 했다. 신광종에는 기현만 팀을 이끌 수 있다. 정작 이번 비밀 영역에 주기 성품이 나타났다. 주기를 하려 하지 않는다. 혹시 이 녀석이 기다린 게 이 주기령인가? 아마 칠색풍년의 손잡이일 것이다. 그래서 이 녀석이 세계존이 자신의 아내라고 떠벌린 거군.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정작 기현은 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일품 주기령물은 분명히 좋은 가격에 팔릴 것이다. 화면이 천왕경으로 전환된다. 조금령이 말한 정을 위해 푸시업을 시작했다. 정말 효과가 있다. 단 한 번의 푸시업만으로도 반시간 수련한 것과 같다. 정말 그래. 24번의 푸시업만으로 하루 수련을 대신할 수 있다. 효과가 정말 빠르다. 이 수련법은 천재와 한계를 무시할 수 있다. 근골. 다음 순간 사람들은 사다리를 등에 메고 빠르게 일어나 훈련한다. 그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반시진도 안 되어 3명이 연속으로 돌파했다. 이 속도라면 정의는 이 일만 있으면 황급에 들어갈 수 있다.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 정의는 신기하다며 소리쳤다. 폐하의 그 친구는 정말 신선한 고인이다. 그런데 왜 노진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야? 금붕어는 이제야 잊고 말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내 친구가 말했던 거. 여기서 이런 걸 하면 부작용이 있다. 그거 탈모가 될 수 있다. 탈모가 뭐 어때? 폐하를 위해 대머리가 되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기현은 칠첩봉으로 돌아갔다. 바로 게임 세계에 접속했다. 11만 더하면 90레벨에 오를 거야. 그때 금붕어가 메시지를 보냈다. 기현정에 이겼다. 남풍국사가 정의를 황급에 도착한 걸 봤다. 표정은 정말 대단했다. 금붕어는 내가 모든 퀘스트를 완료하기를 기다렸다. 우리 둘이 만나볼까? 전에 본 그 네트 친구를 만나자고 제안했다. 여왕은 부끄러움 속에 작은 기대감을 품었다. 고대 춘묘 아래에서 만나자. 기현 어떻게 생각해? 우적은 부끄러움 속에 작은 기대감을 품었다. 왜냐면 시공을 초월한 네트 친구와 처음 만나는 거니까. 데이트 장소는 고대 춘묘만 생각났다. 어쨌든 그는 월망대륙에서 가장 신화적인 존재니까. 별들이 발 아래 닿을 듯하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천신을 적는 아내에게 사랑의 말을 남겼다. 춘목이 3장 자라면 돌아올 거야. 하지만 3만 장 자랐는데 아내도 그의 귀환을 기다리지 못했다. 거기에서 만나면 정말 낭만적이겠다. 기현은 그 나무를 떠올렸다. 칠색봉 정상에 한 그루가 있다. 이거 지표로 치면? 내 말의 고대 춘목은 어디에 있냐? 상대방이 메시지를 보냈다. 너는 고개를 들어 서남쪽을 바라보았다. 그 나무는 바로 망악대륙에 있어요. 멀리 바라보기만 하면 보여요. 봐요. 그거야말로 경력 형님이 말씀하신 거였군요. 그때는 내가 술 가져오고 내가 구워줄게. 기현이 제안하길 우리 함께 나무 아래에서 캠핑하는 건 어떨까?
여제자의 작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맹목은 한 글자만 답했어요. 좋아. 그리고 게임 던전을 벗어나 현실 세계로 돌아왔어요. 기현이 소중히 여기는 그 칼을 들었어요. 왠지 그가 곧 깨어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 절대 게을러질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칠색봉의 그분은 정말 신인이라고 수군거렸어요. 내일은 바로 축기 대회예요. 그는 아직도 여유가 있군요. 육령의 육은 여전히 낡은 칼이었어요. 게다가 초천웅도 초청 명단에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그냥 흑산 노계의 후광을 믿고 있는 거잖아. 그들은 바로 신광의 얼굴을 치고 싶은 거예요. 기현은 흑산종이 정말 건방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작은 정원으로 돌아왔어요. 도영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형님 혹시 바보인가요? 이제야 영지를 각성해야 할 때예요. 이대로라면 어떻게 너를 그 대가들에게 보낼 수 있겠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 거려. 오늘은 소제자가 어떤 맛있는 걸 만들었을까요? 하지만 기현이 떠나자 도영은 탐욕스럽게 그 향기를 맡았어요. 그리고 불만스럽게 밧줄을 풀었어요. 정말 배고파 보이네요. 작은 정원을 돌아다니며 날뛰었어요. 봐, 내가 부를 때마다 밧줄을 풀 줄 알더라. 게으름 피우려고. 이미 영지를 각성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려는 거니? 하지만 너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카라 아니면 매매자. 그리고 축기 대회가 시작되면서 신광산문이 무지개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북적북적. 마옥문. 비와 장로와 부유산의 경치 좋은 건축물. 표정들이 제각기 달랐어요. 흑산종의 백이장로가 앞장섰어요. 각 문파의 정예 제자들이 뒤를 따랐어요. 기현은 한 벌의 흰 도포가 펄럭였어요. 대열의 선두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의심할 필요도 없이 정영제를 다친 건 바로 이 백이 사형이에요. 그 녀석의 본명은 곤산상인이에요. 후임 흑계 노계가 의부. 이름을 바꿔 계조로 받들다. 지금 더더욱 외치며 빨리 시작하라고. 내 신광종 혹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의 책임을 지려는 거냐? 기현은 일단 무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뒤에서 도발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아니 강이 아니냐. 원래 신광종에 도망쳤구나. 내가 비록 천재적이지만 우리 종파의 흑계조사에 도움 없이는 발휘할 수 없다. 내가 충고하건대 얌전히 돌아가 조사의 제자가 되어라. 정각소녀 아래의 얼굴은 창백했다. 신광의 사람들은 명백히 성을 출시인 자를 참을 수 없었다. 네가 중죄를 저지르고 내 정영자를 다치게 했으니 지금도 대담하게 말대꾸를 하다니. 추천웅은 비웃으며 어떻게 불만인가. 내가 산에 오른 건 종주님의 초청을 받은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 이빨을 갈고 있는 모습. 내 정영재와 꼭 닮았다. 기현이 감정의 힘을 개방했다. 추천웅 평범한 마도수식. 얼굴빛이 점점 검게 변했다. 피광제가 있는 것 같았다. 이 생각을 하고는 입을 열었다. 이분. 내가 최근에 점술 한 가지를 익혔는데 이분 들어보시겠습니까? 좋지만 말해보시죠. 내가 보기에 이분은 얼굴뿐만 아니라 인당이 검어지셨군요. 아마 며칠 안에 피광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자신의 스승님 아내인 그녀가 위협적인 말을 내뱉다니. 사람들은 감히 그와 싸우려 하지 않았다.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감히 그 선녀의 미간을 건드리려 하다니. 바로 지금. 추천웅이 다리를 걸었다. 강염이 흑계조사의 두개골 위에. 기현은 즉시 그에게 점을 치었다. 이분의 인당이 검어지셨군요. 아마 며칠 안에 피광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분노하려 했다. 하지만 백이장로가 막았다. 서두르지 마라. 게다가 여기는 그의 신광의 영역이니. 추천웅은 냉소를 지으며 기현 내 말은 기억하겠다. 소동이 지나고 주격대회가 시작되었다. 각 종파의 연기제자들은 하나둘씩 자랑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기현은 첫 번째 대결에서 마옥문의 제자 단청교와 맞붙었다. 여동생은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체형이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가 발가락을 파는 걸 좋아한다는 걸 감지했다. 간단히 말해 생화 공격에 능하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기현은 여자의 발냄새를 경계하며 극도로 신중했다. 하지만 단청교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바로 도적이다.
스승님은 7권 봉수석에 걸맞다. 공중에서 눈 공격은 정말 강하다. 천재가 인정했다. 기현은 이제 나와 싸우지 않나. 혹시 내 미모에 바로 굴복한 걸까? 2라운드 상대는 부유상 검수다. 검수는 대상국에서 매우 드물다. 검수들의 법문이 얼마나 강할지 한번 보고 싶다. 가르쳐 주소서. 기현이 손가락을 검으로 변환하는 법을. 예상치 못한 상대의 고귀한 얼굴이 창백해졌다. 좋은 수법 상대를 눈에 띄지 않게 다치게 한다. 관중들은 분노하며 시합을 보지 않기로 했다. 흑막이 있다. 기현은 7색 봉정의 백옥궁으로 향했다. 알겠다. 아마 그분만이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오직 종장로만이 알고 있다. 일품 주족임을 황화과가 출연했다. 각 종의 막원이 호호거린다. 아쉽게도 칠색풍은 한숨에 부드러워졌다. 한 장의 비서가 날아갔다. 각 종은 권세를 이용해 협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거역하지 못했다. 어쨌든 그 시절 마옥문도 호기롭게 선도자 되기를 원했다. 칠색봉주는 홀로 나아가 성공적으로 진압했다. 심지어 방금 적은 고기춘노도 칠색봉정에 옮겨졌다. 소문에는 이미 신조 후기에 진입했다고 한다. 만약 몸이 다치지 않았다면 이미 자부경지에 진입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현의 다음 필투는 정말 순조로웠다. 이 오만한 봉주의 제자를 다치게 감히 아무도 없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흑산종조. 운동은 얼굴 가득 살기를 띠고 있다. 거의 깃털로 만든 빗자루를 들고 있다. 기현은 이 물건이 주기법기임을 알아차렸다. 시전시 거의 깃털이 시들면 주기 수련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대결에 주기법기를 사용하다니. 재미있군. 각종 장로들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흑산종의 야심이 보통이 아니로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추측했다. 혹시 그 흑기 노개는 신조 후기에 돌파하려는 건가? 초천웅은 득의양양한 표정이었다. 내 기현은 그렇게 거만했지. 내 혈광지제를 예언했잖아. 누가 혈광지제를 당할지 한번 볼까. 역도 선자를 막기 위해 금제를 걸었지. 하지만 오늘은 과거와 다르다. 스승님 안에 문 열어주시겠어요? 제자 오늘은 혼수품 가져왔어요. 방금 전 원희희가 참가 각 종파에 미리 비서를 전송한 덕분 출도 경쟁전을 기현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했다. 하지만 금방 흑산종의 최강 전력을 맞이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상대는 주기법기 백모습석단 백모습 참석을 꺼냈다. 백모 선화의 위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뒤에 흑의 노개의 개입이 없다면 아무도 불가능하다. 혹시 노개도 신조 후기에 돌파하려는 건가? 연희희의 경고를 무시한 채 기현은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마법을 시전하기 전에 준비일 뿐. 그가 어떤 보조제나 법기를 가져왔든 소금행술만 사용하면 된다. 그를 자신에게 닿지 못하게. 상대는 순간 멈칫했다. 기현은 손을 들어 한 주먹을 날렸다. 그리고는 손등을 불어주었다. 이 녀석이 비듬이 있는지 없는지 단정할 수 없다. 대련이 완전히 끝남에 따라 집법장로는 신광종 재원승의 승리를 선언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경기장의 상황을 깨달았다. 초천웅은 얼굴 가득 어두운 구름이 끼었다. 그리고는 앞으로 다가가 발로 차며 창피한 놈이라고 욕했다. 매화 선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색풍의 수석에 걸맞다. 원희희가 과연 묘안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구나. 사람들은 기현을 둘러싸고 그의 형제가 어떻게 이겼는지 물었다. 아, 간단해. 게임을 많이 하면 알 수 있어. 형제는 우리에게 노동과 휴식의 조화를 강조했어. 수련도 과학적으로 해야 하니까. 비록 과정이 매우 성급했지만 장로는 이번 대회의 상을 가져왔다. 기현이 이를 빌려 종문에게 새로운 전력을 창출하길 바랐다. 황화과 일품 보조 영물 연기 수식. 그를 도와서 기틀을 세우려는 거냐. 하지만 그는 기현의 눈에는 단지 좋은 가격에 팔릴 뿐이야. 이걸로 기틀을 세운다는 것? 무슨 농담이야. 내가 원하는 건 천도야. 조기에게서 천웅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기현은 그가 분노로 죽지 않을까 걱정했다. 형제에게 닥칠 재앙을 예고했다. 더욱 짙어졌다. 꼬마야, 누구를 위협하려는 거야.
아니면 제 양현삼해를 더 신경 쓰렴. 이 호로경은 우리 조상이 이미 점찍어 놓았어. 기현이 문헌으로 진단력을 발휘했다. 점괘를 보니 그 여자는 평범하지만 온몸에서 복광이 넘쳐 흐른다. 행운이 찾아올 것 같아. 그 천웅이 불운을 벗어나고 싶다면 시체 여동생에게 몇 번 머리를 조아리면 돼. 행운을 좀 나눠 먹어라. 내가 하는 말은 진실이야. 왜 믿지 않는 거야? 정말 걔가 노승을 물고 있는 거야. 선심을 모르는군. 반면 장현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방금 전에 상대방이 도전해왔어. 그는 매우 두려워했다. 다행히 기현이 나서 구해줬어. 하지만 형님 최근에는 절대 문파를 떠나지 마세요. 천웅은 잔인하고 포악해. 원문 불명확 생략. 그는 이미 기틀에 들어섰을 뿐 아니라 내가 아는 바로는 아내를 흑기 노마에게 시비로 바쳤다. 그래서 흑산에서 상당한 지위를 얻었어. 기현은 이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 녀석이 모자를 쓰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오히려 안전의식이 있네? 기현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장현은 가슴이 아팠다. 일품의 조이 영모를 얻었으니 형님도 신조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 내가 아직 있을지 모르겠어. 어쨌든 흑계 노마는 짙은 우울한 구름처럼 그의 마음에 항상 눌러앉아 있잖아. 동시에 기현은 초가집을 스쳐 지나가 칠색봉 정상으로 향했다. 스승님의 아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나도 조금은 정성을 보여야지. 이 앞의 장벽은 스승이 나를 산에 오르지 못하게 막기 위해 설치한 금제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이 순간 열려라 참깨라고 외쳤다. 하지만 아쉽게도 금제는 여전히 존재했다.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걸까? 하지만 스승은 나에게 보물을 탈취하라고 축복하셨지. 그 마음은 정말 너무 명확하다. 아마 내가 너무 겸손했나 보다. 이 순간 기현은 땅속 옷장 앞으로 보물을 들어올렸다. 기현이 큰 소리로 외쳤다. 스승님 아내. 제자 기현이 혼인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빨리 맞이하기 위해. 스승님. 기현은 혼인 예물로 절세 영물을 바치려 했다. 하지만 선녀는 금제를 풀지 않았다. 오히려 단 한 제자만 남겨두고 즐거워하는 듯 천벌을 내렸다.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걸까? 하지만 스승님은 정말 나를 위해 6 대문파와 원수지간이 되시더라도 이 황화과 황화과의 의미가 안 좋군. 황화. 내일 황화. 그리고 나. 이미 그녀가 내 아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내가 왜 혼인 예물을 가져오나? 마치 타인처럼 대하는 거잖아. 그녀가 화내는 것도 당연하지. 이렇게 되면 기현은 마음을 놓았다. 먼저 돌아가자 명백하잖아. 방금 전의 의도가 영소에게도 전달된 것 같다. 산 위에는 강자가 분노해 연기파동이 일고 있다. 천지사계가 급격히 교체되고 있다. 형님 또 스승님께 혼나셨나요? 나는 원일이에게 선물을 가져다주고 싶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는다. 강능수는 무어라 할 말을 잃었다. 형님. 당신이 나를 신효봉에 보내서 진강하를 찾아보라고 하셨죠. 하지만 의사는 아직 완치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산을 내려와 영성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남겼습니다. 흑산종은 그곳을 떠난 적이 없다. 그는 죽어도 그곳 백성을 지킬 것이다. 강능수는 말을 하며 눈빛이 변했다. 평소에는 태평한 형님. 어떻게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 밤이 된 성안. 넓은 성안에는 이미 사람이 없었다. 피로 물든 담장. 심지어 부서진 복자까지 붙어있네. 흑산종은 여기서 숙박을 선택했다. 바로 그 도덕적인 척하는 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도덕적인 척하는 일. 백이 장로를 위해 별채를 골라준 천웅. 그의 자칭 영광스러운 정과를 자랑하며 전에 내가 진부공자의 결혼식에 참석했지. 하지만 그의 신부에게서 도법을 연마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 여자는 성격이 강단있더군. 오히려 기둥에 스스로를 부숴버렸어. 신광종의 그 잡종들이 오지 않았다면 이미 그 천개의 이종족들을 다 처리해버렸을 거야. 오늘 밤에 여기서 기다리겠어. 이 가족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옆에는 부하들이 가득해. 낮에 진입해 4명의 친구의 집을 정리했어. 내가 일부러 영충을 놓았지. 표시한 주소로. 이렇게 되니 좋군.
형님이 이 항복하지 않은 일을 계속하시지. 천웅은 매우 만족했다. 하지만 이내 인색하게 굴더군. 오늘 그 칠색 풍기인이 너무 심하게 굴더군. 만약 그가 뒤에 소희희가 버티고 있지 않았다면? 내가 반드시 그가 누구에게 피를 보게 하는지 알려주겠어. 피의 재앙을 안겨주겠어. 바로 그 순간. 문에서 소란이 이랬어. 형님 구하러 왔어. 빨리 가보자. 비록 인원이 많지만 육형은 여전히 신중해. 과연 문을 열자마자 기괴한 가면의 사람이 붙더군. 천웅이 외쳤어. 누구냐? 가면을 벗어. 그 사람은 잠시 멈춰서 물었어. 진짜로 내가 필요해. 내 얼굴을 보면 좋을 게 없어. 말하며 번쩍이는 도끼를 꺼냈어. 천웅이 비웃으려던 순간 번뜩이는 흰빛이 스쳤어. 모두 반응할 새도 없이 천웅의 어깨에서 무언가가 굴러떨어지는 걸 보았어. 가면의 사람은 생각에 잠겨 말했어. 내가 본 게 틀리지 않았어. 내 피의 재앙이 내 몸에 새겨져 있군. 모두는 충격에서 분노로 변했어. 우린 누구인지 알기라 해. 흑산종 내가 찾던 바로 너희들이군. 흰빛이 다시 휘몰아쳤어. 가면의 사람은 우아한 무의처럼 도끼를 휘둘렀어. 베이 노조가 나타나기 전까지 현장에 남은 이는 2명뿐이었다. 구원받았군. 그 노인은 원단 경지다. 가면의 남자는 강하지만 절대 원단은 아니다. 바이키 노인이 분통 터지는 모습을 보고 가면의 남자는 태연자약했다. 입으로 중얼거렸다. 성전천이라는 검술. 달빛이 그의 흰 옷에 비쳤다. 몸의 윤곽이. 그러나 정지된 시간의 성광을 발산했다. 설명할 수 없는 한기. 순간 바이키 노인의 마음에 떠올랐다.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선녀가 문을 막았다. 그러나 양녀는 큰 소식만 가져왔다. 그러나 수성계의 정신병자를 놀라게 했다. 어젯밤 가면의 남자가 정식으로 기연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끼가 마침내 영지를 얻었다. 칼광이 시들게 하고 썩게 했다. 비록 바이키 노인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도 그러나 그의 시야에 비친 달빛 아래 가면의 남자의 모습은 꿈처럼 보였다. 왜 두려움을 느꼈나? 이 노인은 원단이다. 다음 순간 호체 단광이 완전히 산산조각났다. 바이키 노인의 금단이 한 번에 2 동강났다. 기연이 잠시 멈춰서 내 한 칼도 막지 못하냐? 혹시 그의 금단이 부드럽고 작나? 즉시 결심해 나중에 직접 단을 받아야지. 반드시 크고 단단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정강아가 부하들을 이끌고 왔는데 복종하려면 여기서 살 수 있나? 내 신광을 뭐로 아나?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악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에는 피비린내가 가득했다. 혹시 복종한 생존자? 흑산종에게 다시 학살당했나? 예상치 못한 가면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흑산종의 사람인가? 아니, 정영님과 닮지 않았는데? 기연이 목소리를 꾸며서 달려라고 소리쳤다. 이 노인의 아내가 출산할 참인데. 사람들은 안을 향해 몇 사람을 바라보았다. 순간 숨을 들이마셨다. 초천웅은 죽어서는 안 될 정도로 죽었다. 저쪽 2 동강 난 것은 바이키 노인이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믿으랴? 어쨌든 바이키는 금단을 탈취한 원단 대업이니까. 이 일이 너무 컸다. 결과가 매우 심각했다. 정강아가 금방 감정을 수습했다. 불을 붙여 이곳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했다. 우리들이 그 선배님의 시체를 숨겨드렸다. 효과는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밤의 신광종은 약간 서늘해 보였다. 갑자기 2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딸이 신부로 간 지 얼마 안 되어 구천웅의 독수에 당했다. 평범한 인간으로서 복수는 불가능했다. 노인은 지나가는 선인에게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높은 선인들의 눈에는 우리들은 여의와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바로 그 순간 한 청년이 흰옷을 입고 나타났다. 차분하게 말하며 너희들이라 했다. 종무는 이미 기연을 알고 있다. 계속 말하며 두 분은 돌아가세요라 했다. 잘 쉬세요. 다음 날 2 여성이 일찍 일어나 기연을 깨웠다. 강령이 강연과 함께 서 있었다. 기연 형님. 구천웅과 베이 노조가 죽었다. 맞아요. 그들은 어젯밤 고수에게 죽었다. 하지만 고수는 검수를 숨기고 칼을 사용했다는 소문이 있다. 기연은 마음이 떨렸다. 다 끝났다. 일이 커진 것 같다. 그 고수는
내처럼 평범한 칼을 사용했을까? 기현은 걱정에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흑산종이 나를 의심할까? 구천웅을 죽인 게 나라고. 강령은 말없이 형님 너무 걱정하세요, 제발. 걔도 안 믿겠어요. 구천웅이 이번에 강염의 음울함을 없애버렸다. 드디어 사라졌다.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반면 기현은 정말 두려워했다. 내가 이렇게 방심했구나. 가면이 완벽하지 않았다. 미리 알았더라면 여자 복장을 하고 갔을 텐데. 혹시 흑산종의 점술 고수가 숨겨져 있다면? 내가 한 일이라고 계산해낼 수 있다. 그때 신광종이 나를 보호해줄까? 기현은 점점 화가 났다. 심지어 흑산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상상했다. 신광종이 나를 버릴 거라. 수성계 정신병자의 특성을 극대화했다. 여러분이 연합해서 229개월 된 아이인 나를 괴롭히는 거냐? 안 돼, 복수해야 해. 단지 남자와 처음 만난 것뿐이야. 예연은 오히려 기현을 집에 초대해 하룻밤 재워줬어. 이 대나무가 내 미모를 90 떨어뜨린 것 같아. 하지만 혹시 그가 내 진짜 매력을 알아챈 걸까? 방금 전에 수령계의 정신병자로서 기현은 계속 상상을 해. 흑산종이 나를 찾아올 거야. 그 당 요게 내가 기억해뒀어. 미래의 나를 위해 복수해야 해. 선수를 치겠어. 그렇다면 먼저 흑산종의 정보를 조사해봐야지. 동시에 신입 동현이 길을 걷고 있어. 가장 총애받지 못한 대상 황자로서 그는 시비에서 벗어나 선문파에 들어갔어. 그런데 그의 몸속에 수련의 잔류령이 깨어났어. 수련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수기비서를 가르쳐주기도 해. 이 며칠 동안 그는 계속 보물을 주워왔어. 동현이 수련에 전념하면 백제를 넘어서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해. 신인경에 오를 수 있게 해줄 거야. 갑자기 기노가 주의를 기울였어. 방금 그 사람은 누구지? 동현은 이해하지 못했어. 기노가 왜 기현의 그 칼에 관심을 가졌을까? 그 칼은 좋은 물건이야. 아쉽게도 내 신은 외부로 나갈 수 없어 조사할 수 없어. 빨리 가서 그 칼을 사와. 동현은 순간 난처해졌어. 그는 7번에 등장하는 기현이야. 기노의 요구라면 기현 형님에게 한번 가보지. 기현은 계속 물러났어. 이런 주인공 운명을 가진 녀석은 절대 접근하면 안 돼. 하지만 동현은 매우 공손했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말했어.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 말하지 마. 기현은 즉시 거절했어. 말하며 돌아서서 도망쳤어. 동현은 쫓으려 했어. 하지만 기노가 갑자기 그를 멈춰 세웠어. 절대 그 녀석에게 이런 말하지 말라고 말했어. 방금 내가 그 칼을 조사해봤는데 원단수에게서 피를 묻힌 적이 있었어. 동현 기억해둬. 너와 기현은 친구로만 지내야 해. 절대 적으로 지내면 안 돼. 칠색풍 기현은 금방 정리했어. 장영소는 한심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혹시 내가 놀랐니? 하지만 내가 너무 과장했어. 책을 읽는 것보다 네 길을 걷는 게 낫다는 걸 모르니? 알았어, 내가 인정했으니 그만해. 나는 흑계 노마기를 두려워하지 않아. 정말 사람들이 나를 막으러 왔어. 그래서 말이야. 밖에서 투자자들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게 어때? 강능숙은 한심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하지만 이 녀석이 떠나는 건 오히려 잘된 일이야. 그와 오래 있으면 내 머리도 이상해질 것 같아. 버옥성은 대상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 흑산문의 세력 범위. 하지만 이곳에서 생산되는 혈정은 가격이 비싸. 그래서 대담한 수사들이 채굴하러 오기도 해. 흑산문도 여기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어. 영주 하행. 옆자리 중년 미녀가 기현에게 다가왔다. 비록 소박하지만 따뜻한. 하지만 매우 우아해 보였다. 지금 기현에게 경고했다. 흑산문의 사람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 너만 망가질 거야. 흑산문을 건드리면 내 가족이 망가질 거야. 기현은 흑산문을 언급하자 리원미모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혐오가 가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미리 복수하는 게 아니라 천벌을 내리는 거야. 하지만 상대방은 기현을 방랑자로 여겼다. 이 지방에 온 방랑자는 머무를 데가 없을 거야. 우리 집에 한밤새 묵는 게 어때? 기현은 순간 멈칫했다. 왜 저렇게 열성적이지? 문서에서 한 줄의 맑은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엄마가 뭐라 그래? 잘 봐. 그 남자는 너처럼 그냥 예의상 한 번 본 거야. 부유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한밤새 묵자고 초대해. 게다가 부인은 딸의 반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어쨌든 엄마로서 딸에게 적합한 상대를 찾아야 하니까. 방금 전 기현과 부인은 서로를 만나서 후회할 정도로 좋아했다. 기현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요표는 과거를 회상하는 듯했다. 하지만 기현은 조 사장의 기계는 없었다. 게다가 나는 열쇠가 있잖아.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단유등상. 기현의 눈동자에는 저기가 가득해. 생각할 필요 없어. 또 엄마가 소개해준 상대네. 요표는 말문이 막혀. 좋은 청년 또 도망칠 거야. 딸아, 넌 정말 경계심이 많아. 하지만 난 그가 너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게다가 흑산에는 좋은 사람이 없어. 네가 이쁘게 자라서 얼굴을 내미는 거야. 그들에게 혈금광의 분배를 논의하러. 엄마가 네가 불편할까봐. 엄마는 누구나 딸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딸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게. 하지만 그렇다고 범유는 참을 수 없어. 기현이 떠나는 등을 몰래 바라보고. 흑산종. 원래는 신인 신흥의 기반이 없는 하류 문파였지. 하지만 종주가 흑계노마 흑계로요를 의부로 삼아 지위가 물오르듯 높아졌어. 명성은 극히 나빠. 주변에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장로 옥령롱은 이미 흑계노마 흑계로요와 도우도려가 되기로 약속했어. 함께 쌍유의 도도를 걸을 거야. 이로 인해 그는 종중에서 종주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해. 지금 반당반당해서 호기토기처럼 향기롭게 내쉬고 있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려. 내가 올라올 용기가 있니? 안심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게. 그러나 밖에서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어. 그 원정은 큰 검을 휘둘러 난도질했어. 사실 안에는 막 각성한 도마채도였지. 하지만 기현이 큰 것으로 포장했어. 소교색교는 이미 내가 베어냈어. 비행할 수 있는 금단 김단만 제외하고. 평범한 요수는 하나도 도망칠 수 없어. 그리고 달려온 사람들은 도저히 믿지 못했어. 지금까지는 흑산종이 시비를 걸기만 했어.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시비를 걸고 있네. 기현은 무작정 신분을 꾸며냈어. 너희들이 내 가족을 해쳤어. 내가 백제를 연마해 오늘 내 놈을 죽이러 왔어. 흑산종. 원래는 어떤 탈출한 놈이 죽으러 온 거였어. 하지만 절절은 웃으며 내 혈통이 끊길 거야. 네가 내 뿌리를 끊으라고. 기현이 바로 연기에 들어갔어. 야옹. 왜 내 뿌리를 끊으려 해? 게임 실력이 현실로 즉각 반영되네? 100명은 안 되지만 한 사람 한 칼로 원단을 가를 수 있어. 게다가 이 앞에 이 철기들. 내 뿌리를 끊으려 하는 거 아냐. 이게 바로 너희의 결말이야. 달려온 장로는 기현의 수법을 알아차렸어. 바로 이 사람이야. 바로 그가 백이 사제형을 죽였어. 하지만 그는 금단 요괴가 아닌 것 같아. 원단도 아닌 게 원단을 압도하다니. 기현이 천천히 대검을 들어올렸어. 내 금단은 하늘에 있거든. 이 녀석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야. 뭐라 내가 사람이 아니지. 기현의 한 칼이 별을 가르는 듯했어. 흑산궁은 종주까지 합쳐 7명이야. 원단 백이 노조까지 이 두 악당을 포함해. 마침 한여름이네. 달려온 이 4명은 수호자야. 아마 종주 흑풍도인이겠지. 기현은 매우 좋다고 말했어. 나머지 3명도 다 왔어. 나이도 1살 먹었으니 흑계 노마를 이 방으로 모시다니. 흑봉도인은 유연하게 굴 수 있군. 도 이제 떠나시죠. 노부는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옥령은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이었다. 매혹적인 눈길을 던지며 이 작은 동생 정말 재미있네? 흑산궁을 용서해준다면 조금 손해보는 것도 괜찮아. 내 모든 요구를 들어줄게.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냐고 재촉했어. 미인기를 쓰다니. 나를 바보로 아나. 네가 접촉한 난수들은 아침까지 살아남은 자가 없어. 유수연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 왜 남자 앞에서는 매혹력이 통하지 않는 거지? 설마 내 매혹력이 부족한 걸까? 방금 기현의 준수한 모습을 본 순간 유수연은 갑자기 흥미를 느꼈어. 흑산궁을 용서해주세요, 언니?
조금 손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당신의 모든 요구를 들어드릴게요. 아무거나 역시 미인계를 쓰다니. 기현은 이미 난수들과 접촉한 남수에 대해 들어봤어. 아무도 내일 아침까지 살아남지 못할 거야. 흑풍도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진법 징기를 던져 하늘로 던졌다. 압도적인 대진이 순간 발동했다. 연무장에서 모든 수련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4명의 장로의 기세가 더욱 광대해졌다. 기현은 알아차렸다. 이는 제자들의 수련을 4명에게 흡수한 것이다. 흑봉도인은 바로 금단 일격으로 공격했다. 내가 노략질한 금단은 중철금단이다. 설령 신조 수련이라도 단기간에는 깨뜨릴 수 없다. 노인은 금단 한 알로 1000만 개의 기와를 깨뜨린다. 이는 바로 경지의 압도다. 아이고, 이 작은 걸 꺼내서 창피하게. 기현이 우우가 정식으로 싸운다면 아마도 시간을 낭비할 거야. 금단을 바로 보내면 말하기가 쉬워. 빛나는 도끼를 꺼냈다. 어떻게 이런 느낌이야? 흑봉은 갑자기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금단을 무의식적으로 회수하려 했다. 아쉽게도 도끼로 금단을 쪼개는 기현은 전문가다. 100년 동안 쌓은 도법을 응축한 금단을 보며 달가루처럼 쪼개졌다. 상대는 여전히 태연자약했다. 흑봉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의 기세가 급격히 떨어졌다. 분노로 인해 기세가 끊어졌다. 기현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무 강해서가 아니다. 내 금단이 너무 작아서다. 내가 태양처럼 큰 금단을 단련했다면 문제없었을 거야. 기현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말했다. 이제 너희 차례다. 몇십 명. 흑산문의 상하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마지막 장로도 유효연에게 기습당했다. 수련을 흡수해 자신의 수련을 회복했다. 지금 기현에게 벽에 밀려있다. 부서진 흑산이 화려한 것을 드러냈다. 이분 제발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유효연은 저는 자죽체라서라고 말했다. 아직 경험이 없다. 흑계노마가 저에게 맡긴 이유. 저를 대량의 자원으로 키웠다. 신조에 도달하게 하려고. 저를 잃으면 전설적인 자부경에 도달할 기회가 있다. 그러니 이분 제 목숨을 살려주시면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원문 그대로 원문 그대로. 유아연이 머리를 정리했다. 병난이. 당신이 서두르는 건가요? 기현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럼 당신은 흑기노계의 자료인가요? 신영경의 흑기노계도 이토록 두려운데. 자부에 들어가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후환을 남겨서는 안 된다. 말을 마치자 대제에게 직접 공격했다.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할 거냐? 흑기노계의 자료. 아니야. 흑기노계가 그의 신체를 회수하면 이런 노계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기현이 그 후 특제 화석수를 내려줬지만 안 된다. 아직 안 안전하다. 불로 구워라. 손에도 그에게 남겨서는 안 된다. 유아연의 대지를 조각조각 보관에 넣었다. 기현이 이제 완전히 안심했다. 마지막으로 자녀 수식이 남아있는지 수색했다. 그들을 보내줬다. 서재각을 비워 급히 도망쳤다.